오늘 알아볼 거는 스니커즈 앱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백서랑 같이 한번 훑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스니커즈 같은 경우는 민팅 직전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민팅을 연기를 하고 어플을 먼저 내서 성과를 보이고 그 후에 민팅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취해서 민팅은 미뤄졌고요. 어플이 나와 있는 상태고 신발 디자인은 되게 깔끔하게 잘 뽑혔고요. 앱 UI나 디자인 같은 경우는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지도 같은 경우도 뒤에 잘 보이고 활동하는 것도 잘 되고요. 디자인도 생각보다 되게 괜찮게 잘 나왔기 때문에 괜찮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테스트 롤을 받아서 레벨 현재 19레벨 달성을 했고요. 능력치 찍으면서 이제 어플을 5일 정도 써본 것 같아요.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신발은 볼트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했던 경험을 가지고 한번 벡터를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무브투원이 굉장히 대세가 되면서 각 네트워크마다 무브투원이 하나씩 생기고 있는 거고, 스니커즈는 가장 먼저 클레이튼에서 나와서 하입이 굉장히 많이 붙었던 프로젝트예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를 꼭 하려고 어플을 개발해서 나왔는데, 민팅 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을 때 스니커즈가 살아나려면 어플을 개발해서 나와야 된다 라고 다른 분들한테 말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잘 개발해서 나왔죠. 테스트 앱이 성능 검증이 되고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민팅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테스트라고 박혀 있기 때문에 이번 테스트 과정에서 민팅했던 신발들은 회수해 갈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온 무브투원 프로젝트들은 다 스테픈을 따라했다고 보시면 돼요. 스테픈을 따라했는데 스니커즈가 스테픈과 다른 점이 뭐냐, 스테픈은 걷기랑 달리기 모드가 있는 거고 스니커즈는 걷기 달리기에 자전거와 등산을 더 추가로 해서 붙여서 나왔습니다. 토큰은 SKZ랑 FNF 이렇게 두 가지 토큰으로 스테픈이랑 똑같은 방식을 사용했고요. 저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스태미나, 카리스마, 피버 이렇게 있는데, 스태미나는 하루 동안 스니커즈 앱을 통해 운동할 수 있는 총량이고 보유한 스니커즈 개수와 레어리티의 비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처음 인앱 화면에서 여기 스태미나 제가 15라고 돼 있죠. 제가 갖고 있는 이 신발이 여기서는 등급이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켓에서 필터로 해서 레어로 검색한 다음 샀는데 현재는 레어 신발이 다 팔려서 없는 상태고 노말 신발만 있습니다. 노말 신발로 했을 때는 에너지가 10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레어 신발이 돼서 에너지가 15로 증가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하루 동안 스니커즈 앱을 통해 운동할 수 있는 총량이라고 나오는데, 현재는 테스트 과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6시간마다 에너지가 풀로 다 차요. 그래서 이걸 6시간마다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사람을 굉장히 피말리는 거고 운동이 아니라 보통의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스테픈을 하루에 한 번씩 뛰는 것도 진짜 힘들어하면서 그 시간만 되면 지옥에 끌려가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거는 6시간마다 초기화됩니다. 정말 힘들어요. 테스트니까 빡세게 안 하고 코인 채굴된다 그러면 열심히 할 텐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리스마는 스니커즈 앱에서 참여도를 표현하는 값 및 오픈모드 출금 허용 기준, 그리고 친구 초대, 이벤트 참여, 스니커즈 앱을 통해 걸은 시간 및 거리 비례, 이거는 현재 어플에는 추가가 안 돼 있습니다. 피버가 있는데 이 피버가 터지면은, 제가 지금 한 번 터트리고 두 번째 사이클인데 터트렸을 때 코인이 에너지 2 정도의 코인을 더 채굴한 것 같았어요. 17 스태미너에 해당하는 코인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동 진행 시 신발이 가지고 있는 피버 스탯에 영향을 받아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탯을 보게 되면 피버라고 있죠. 피버 스탯에 영향을 받는 그런 능력치고, 이게 에너지를 소모할 때마다 조금씩 올라가요. 95까지 올려놓은 상태고, 이거 같은 경우는 레벨 19 되는 동안 두 번 사이클 돌아온 거니까 많이 터지진 않습니다. 여기서 피버 스탯을 올린다면 저게 좀 많이 터지겠죠. 그리고 매일 연속하여 운동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게이지가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운동을 해줘야지 저 게이지가 유지가 되면서 누적이 돼서 더 올라가는 거고, 게이지 모드 도달 시 피버 타임 모드 진행해서 일정 시간 일시적으로 추가 스태미나를 추가 제공한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에너지 2에 해당하는 코인을 더 채굴을 했습니다. 신발이 1개일 때 에너지가 10이고 2개일 때 12, 3개일 때 20 이렇게 증가를 해서 총 30까지 해서 100 스태미나를 사용할 수 있게 하네요. 스태픈도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스태픈은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1개, 3개, 9개, 12개, 15개 특정 단위에서 에너지가 기하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신발을 3개 아니면 9개 이렇게 맞춰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거는 1개, 2개일 때도 에너지가 확 늘어나죠. 3개일 때가 20개고 9개일 때도 27에서 40으로 한번 뻥튀기 되는 구간이 있고 15에서도 한번 뻥튀기 되고요.
마지막에 30에 뻥튀기 한 번 더 되네요. 신발 등급에 따른 스태미너가 레어일 때 5가 올라오고 에픽 10, 유니크 15, 레전드 20 이렇게 됩니다. 이게 스태미너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스테픈에서 0.2가 스니커즈에서는 1 스태미너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 신발로 했을 때 에너지가 10인데 그거를 0.2로 치환을 해보면 스테픈의 2와 스니커즈의 10 에너지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시간 단위로 25%씩 4번에 걸쳐서 채워진다고 합니다. 레어 신발을 갖고 있기 때문에 15 스태미너가 25%씩 4번에 나눠서 채워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국 시간으로 됩니다. 스테픈 같은 경우는 4시, 10시 이렇게 타임이 나눠져 있는데 스니커즈는 0시, 6시 이렇게 됩니다. 카리스마 같은 경우는 아마 레퍼럴 시스템인 것 같아요. 초대된 친구가 소모한 스태미나 양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은 소셜 쪽으로 강화하는 거를 많이 중점적으로 볼 것 같고요. 10번은 레벨이 높은 랜드와 보유한 타일 개수에 따라 영향을 또 받는다고 합니다. 나중에 랜드가 나오게 된다면 좀 더 심도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기본 모드죠. 직접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렌탈 모드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 스테픈에도 없는 거 보면 스니커즈도 아마 나오려면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오픈 모드가 있는데 스니커즈가 없는 사용자가 운동을 참여하는 모드가 있는 거고 기본 모드 같은 경우는 NFT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보유한 스태미나만큼 운동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높은 레벨의 스니커즈를 보유하면 FNF도 받는다고 하는데 SKZ가 GST고 FNF가 GM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버넌스 토큰이 아마 FNF가 될 것 같고 높은 레벨 스니커즈라는 거는 최소 20에서 50렙 이상이던 사람들이 FNF 채굴이 될 것 같아요. 50레벨은 돼야 되지 않을까 추측은 해볼 수 있고요. 유저가 운동함에 따라 신발의 내구도가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내구도는 듀라빌리티 이게 지금 내구도인데 제가 수리는 다 해놨어요. 수리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수리할 때 비용이 꽤 들어가고요. 레벨이 낮을 때는 레벨업하고 수리 비용으로 써버리면은 코인이 안 모이는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레벨을 19레벨 정도까지 올리고 퍼포먼스에 올인을 해서 에너지당 채굴할 수 있는 코인 양을 늘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인이 좀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3개가 쌓여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레벨업 하는데도 스니커즈 코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각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구는 언제나 수리할 수 있고 이제 신발 레벨, 스탯 총합, 카리스마의 할인율 등에 따라서 수리 비용이 결정된다 하고요. 수리비로 사용되는 코인은 전량 소각된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보상 NFT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신발 능력치를 높여주는 듀브레, 트랙, 부스터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요. 현재는 나오진 않고 있어요.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기본 모드에서 운동만 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리뷰를 하려고 하면은 SKZ가 필요한데 이것도 스니커즈와 동일하게 미스터리 박스의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니커즈 같은 경우는 스테픈에는 없는 랜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스니커즈에서 최초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할지는 나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렌탈 모드도 있는데 이거는 콜라십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NFT를 다른 사람이 쓰고 나는 일정 비율로 그 사람한테 코인에 대한 리워드를 비율로 나눠서 하는 거겠죠. 이거는 48시간 동안의 계약 기간이 갖는 거고 렌탈 기간은 일주일 단위로 최대 4주까지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렌탈된 스니커즈는 세컨드 마켓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나와 있고요. 여기서도 스니커즈가 소모가 되는데 스니커즈가 소각된다고 합니다. 내구도 100인 신발만 렌탈할 수 있는데 렌탈에서 대여자가 종료된 시점에서 수리비를 차감하고 내구도 100을 유지한 다음에 돌려주기 때문에 수리비를 제외한 거에서 수익이 분배가 되겠죠. 렌탈했던 거에 수익의 5%가 스니커즈 팀에 부여가 될 거고 이게 또 소각이 된다고 합니다. 오픈 모드가 있는데 이거는 NFT가 없는 사람들한테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상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소량의 스니커즈 코인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스니커즈 어플에 대한 진입 장벽을 좀 낮추기 위해서 적용한 것 같습니다. 스니커즈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광고가 송출된다고 하고요. 광고의 수익금이 오픈 모드에 제공되는 스니커즈 코인을 제공해주는 것과 동시에 스니커즈를 소각하는 용도에 일부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신발을 고르려면은 신발의 유형이 뭐가 있는지가 필요한데 신발의 유형은 워킹, 러닝, 볼트, 언리밋이 있는데 워킹은 걷는 정도고 러닝은 조깅하는 속도, 볼트는 좀 빨리 달리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언리밋 모드는 속도 제한 없이 모든 펌을 다 할 수 있는 거고 신발을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보통 러닝 모드로 하는 게 맞아요. 운동 모든 만사가 귀찮다 하시는 분은 워킹 모드를 사도 됩니다. 워킹 모드 1에서 6km인데 어지간해서는 1km 넘게 걸어 다녀요. 걷는 것조차 안 하시는 분들은 스니커즈를 안 하는 게 맞겠죠. 스니커즈에 대해서 생각 있으시다 하는 분인데 운동은 하기 싫어 하시는 분은 워킹 모드 사시면 되고 내가 그냥 평범한 일반 사람이다 하시면 러닝을 하시면 되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볼트까지 뛰어도 된다 하시는 분은 볼트 하시면 됩니다. 볼트를 하게 되면 운동을 하려는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체력 증진으로 달리기 하는 거를 열심히 했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언리밋 모드를 하면은 제일 좋아요. 스테픈도 트레이너 신발이 제일 좋으니까 스니커즈에서도 언리밋 모드 신발이 제일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언리밋 모드로 했을 때 장점은 뛰었다 걸었다 뛰었다 걸었다 이렇게 해도 모든 구간에서 다 채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적용할 것 같고요. 채굴되는 양을 보더라도 워킹 모드는 보통의 리워드, 러닝 모드는 중간 리워드, 볼트 모드는 높은 리워드, 언리밋 모드도 높은 리워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언리밋 모드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으면서 가장 비싸고요. 볼트 모드는 가성비가 좋죠. 대신에 이제 자기 몸을 써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신발이 나왔을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러닝 모드로 입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체력이 된다 하시는 분들만 볼트로 바꾸시면 됩니다. 어지간해서는 러닝 모드 벗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자전거 모드랑 등산 모드가 나오게 되는데 신발 모드에 대해서 자전거 보정 시스템 값을 곱해서 적정 속도를 부여받는다고 나오네요. 신발의 속성이 있는데 신발의 레벨은 유저가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전체 리워드 보상의 총량을 결정한다고 해요. 리워드가 어디에 나오냐, 스니커즈 투데이 이렇게 나옵니다. 게이지가 가득 차게 되면 더 이상 리워드를 획득할 수 없는 그런 게 되고요. 능력에 대한 스택과 렌탈 모드 활성화, 듀브리 아이템 장착 개수, 브리딩 활성화, 협상 및 활성화 및 확률을 결정하는 스니커즈 선택의 중요한 요소다. 각 신발은 경험치가 존재하고 스니커즈 앱에서 신발을 신고 걷는 시간과 거리에 따라 경험치가 쌓이게 됩니다. 경험치가 가득 찬 신발의 경우 스니커즈 코인과 FNF 소비를 통해 레벨업할 수 있습니다. 레벨업을 한 신발은 각 능력이 스탯을 증가시킬 수 있는 프리스탯을 받으며, 프리스탯은 유저가 원하는 스탯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프리스탯은 반드시 다음 레벨업 전까지 사용해야 된다고 하네요. 한 번에 모두 다 사용해야 된다고 하고 한 번 올린 스탯을 다시 변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스테픈 같은 경우는 GMT 코인으로 리셋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추가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스탯 초기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신발이 레벨당 액세서리 할 수 있는 게 있고 인벤토리가 있고 각 레벨마다 어떤 게 활성화되는 게 있네요. 50레벨에 FNF 리워드 활성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능력이에요. 능력에서 내가 어떻게 신발을 키울지 결정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발로 가서 보게 되면 저는 퍼포먼스를 올인을 했어요. 퍼포먼스는 스태미나당 스니커즈 리워드 증가입니다. 스테픈에서는 에피시언스랑 레질리언스를 5대1 비율로 찍었는데 여기서는 아직 그런 거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셋을 보면 퍼포먼스는 스태미나당 스니커즈 리워드가 증가하고요. 럭은 아이템 획득 및 함정 회피율이 증가한다고 하고, 테네시티는 신발의 내고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퀄리티는 스태미나당 FNF 리워드 증가고, 피버는 피버 게이지 충전 속도 및 추가 리워드 퍼센트가 상승한다고 하고, 부스터 같은 경우는 아직 여기 없는 것 같은데 높은 레어리티나 한정판 그런 거에서 부스트가 나온다고 하네요. 듀브레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잼이에요, 잼. 소켓에서 위에 있는 5개의 속성을 올려주는 보석을 박을 수 있는 거고, 40레벨에 속성 소켓이 오픈되고 50레벨은 지정한 속성의 소켓이 오픈된다고 합니다. 스니커즈 토큰은 소각되고요. 한 번 이상 장착해서 해제하지 못하고 해제 시 파괴된다고 합니다. 스태프는 보석을 띄웠다 빼었다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소각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네요. 다양한 외형의 스킨을 구매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등급이 있는데 5가지 등급을 가집니다. 노말, 레어, 에픽, 유니크, 레전드 이렇게 되고요. 제가 갖고 있는 신발은 현재 레어고 스탯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근데 레벨업 했을 때 추가 스탯이 10씩 붙는다고 합니다. 노말 신발은 5씩 붙고 레어는 10, 에픽 15, 유니크 20, 레전드 25 이렇게 되는데 신발 등급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네요. 신발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처음 시작하면 아마 다 노말 신발로 시작을 할 거예요. 레벨 20 넘는 스니커즈들을 합성을 해서 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많은 양의 스니커즈 토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합성 실패 시 합성 대상인 NFT는 브리딩 횟수가 1이 차감되고 내구도가 마이너스 100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사용 가능한 수치로 100을 만들려면 마이너스 100에서 0 갔다가 100을 가야 되니까 수리를 200을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스니커즈 코인이 들어간다고 하고 이때 발생되는 스니커즈 코인은 다 소각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게 처음 나오면 노말과 노말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낮은 확률의 레어 성공률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레어 신발을 갖고 있다 보니까 노말보다는 확실히 좋기 때문에 레어 신발을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합성에서 소각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네요. 브리딩을 하면은 레벨 30이 넘는 신발이 있어야 되고 48시간의 브리딩 타임이 걸리고 브리딩을 하고 난 후에 48시간 뒤에 슈박스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브리딩 횟수에 따라서 스니커즈 코인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지고요. 이때도 소각된다고 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FNF도 소모된다고 할 것 같네요. 브리딩이 진행이 되면은 G0, G1으로 제네시스 단계가 표현이 되고요. 제네시스의 단계는 스니커즈 플레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고요. 슈박스가 나오는데 브리딩 했을 때 다른 모드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되어 있네요. 이 모드 같은 경우는 워킹 모드의 신발을 했을 때 볼트 모드에 신발이 나올 확률이 10%라는 소리고요. 같은 모드의 신발을 했을 때 80% 확률로 워킹 모드에 신발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발이 나올 확률이 좀 있는 거고 슈박스에서 언리밋 모드가 나오는 거고요. 노멀 박스 여기서 레어가 나올 확률이 30%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레어 확률이 높고요. 레어 해서 에픽이 20% 확률로 나오고 에픽에서도 유니크 10%, 유니크에서 레전드 10% 이렇게 나옵니다. 신발도 스킨이 있는데 스킨은 이앱 내에서 스니커즈랑 FNF를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고요. 국가별 스킨이 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신발 스킨을 통해서 추가 부스트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스니커즈 스킨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은 같은 길드의 구성원으로 존재할 수 있고 길드 내 카리스마의 합, 길드원들이 소모하는 전체 스태미너의 총 사용량에 따라서 부여된 부스트를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길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아이템 같은 경우는 운동의 기능보다는 스니커즈에 대한 게임성을 좀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당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가격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퀘스트 모드가 있다고 하네요. 퀘스트 모드를 해결을 하면 FNF가 보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퀘스트가 랜드 홀더, 기업국의 광고를 목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른 기업들을 통해서 광고 효과를 얻어서 진행을 할 것 같고 스니커즈가 스태품과 다른 가장 큰 게 스니커즈 랜드죠. 스니커즈 랜드는 만 곱하기 만의 타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요. 현실 세계를 반영을 하긴 했는데 스니커즈 랜드는 실제 유저들이 걸어다니는 길의 흐름과 검문, 수 그런 걸 통해서 랜드 시세가 변화한다고 합니다. 랜드가 스팟, 타일, 랜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랜드가 저희랑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보여집니다. 랜드 소유주는 스니커즈 유저가 랜드 위를 걸어갈 때마다 스니커즈 코인이 리워드가 보상이 되고요. 높은 레벨의 타일의 경우 FNF가 리워드가 된다고 합니다. 스니커즈 민팅 시에 다수 홀더에 지급되는 에어드랍을 제외하면 실제 지표에 분석된 결과에 따라서 타일의 티어가 결정된다고 하네요. 티어는 계속해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랜드도 렌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랜드 소유주는 랜드를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로 노출할 수 있어서 광고 효과가 나올 것 같네요. 타일은 일주일 동안 해당 타일을 가장 많이 걸은 유저한테 타일에 대한 지배권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타일을 지배하고 있는 유저는 다른 유저들이 걸음을 통해서 스니커즈 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고 하고요. 랜드 소유자가 있는데 겹치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랜드 소유자한테는 못 미치게 얻는다고 하네요. 랜드도 레벨이랑 내구도가 있어서 이제 레벨을 올리고 레벨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니커즈가 많이 채굴이 되는 걸로 될 것 같고 내구도가 깎이는 거는 1시간당 도달한 밀도의 양에 따라서 내구도가 손상된다고 합니다. 랜드 일부는 기업에 판매한다고 돼 있고 기업이 건물이랑 전시회 등 이거를 해서 메리트 있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랜드가 렌탈이 되기 때문에 기업 고객한테도 렌탈이 된다고 합니다. 랜드를 아마 잘 키워 놓으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도 같네요. 렌탈을 통해서 광고를 하게 되면은 홀더는 리워드로 보상을 받게 되고요. 랜드에도 아이템이 있는데 랜드를 소유하게 되면 필요한 거니까 넘어도 될 것 같습니다. 퀘스트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랜드 우선권이 있는데 스니커즈, 민팅, 다수 홀더, 에어드랍, 오지, 화이트리스트 이렇게 될 것 같고 토코노믹스는 스니커즈 토큰과 FNF 토큰이 있는데 스니커즈 토큰은 발행은 하지 않아요. 근데 유저들이 스니커즈 NFT를 사용해서 채굴되는 것만 풀리기 때문에 재단이 소유한 코인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유저들의 채굴한 양에 따라서
해서 시세가 좌지우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NF는 재단이 소유가 많을 것 같고 투자받는 자본금들이 이 거버넌스 코인 락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대 60개까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거버넌스 코인이기 때문에 론치패드나 투자자, 신물량 등등 코노미스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스니커즈는 수강 모델이 굉장히 많아요. 나오게 된다면은 유저는 별로 없다 하더라도 코인 가격의 유지를 잘 할 것 같습니다. 화이트 페이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화이트 페이퍼를 다 읽어봤어요. 저번 주 토요일부터 해서 토1 하고 이번 주에 월, 화, 수, 목 1일 동안 하고 얻은 스니커즈 코인은 164개고요. 시간은 토탈에서 1시간 정도 한 것 같고 또한 6일 동안 스니커즈를 하면서 테스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봤는데 해본 결과 UI는 굉장히 깔끔하고요. 아직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스테픈에 비하면 굉장히 무겁고 오작동도 많고 고쳐야 될 개선점도 많이 보여요. 그렇지만 민팅을 미루고 나서 어플이 성공적으로 출시를 했고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이 어플이 동작을 하는 걸 보면서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테스트 단계가 끝나면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시작하는 거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나옵니다. 스태미너, 현재 내가 달리는 속도, 색으로 한 스니커즈 양, 시간, 거리, 칼로리, 걸음수 이렇게 나오고요. 걷고 있는 신발도 이렇게 나오고 일시 정지하고 정지를 꾹 누르면 끝납니다. 시작이랑 끝 어디서 했는지 다 맵에 표시되고요. 불편한 게 여기서 Where you run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끄면은 다시 또 맵이 나와요. 그래서 두 번 꺼야 되는 불편함은 있는데 개선해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체험해봤던 스니커즈 테스트랑 백서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실 분들은 스니커즈 코드 가면은 다양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씩 얻어서 별로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무브트원 같은 경우는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게 어느 정도 섞여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 데는 운동을 한다는 생각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정도는 해볼만 하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사용해본 결과 UI나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괜찮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점은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니커즈 백서를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